문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춘풍전 들어갈게요. 자, 이춘풍전이니까 이춘풍이 주인공이겠죠. 맞습니다. 이 작품 이렇게 저렇게 한 번쯤은 봤죠.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단지 무엇을 말하고자 해를 잘 잡아들이기 위해서 줄거리를 먼저 얘기할 겁니다. 자, 이춘풍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의 허세만을 부릴 줄 아는, 내가 굳이 남자의 허세만을 부릴 줄 아는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니? 중요하니까. 그 자체를 풍자하고 비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내용이고 줄거리 주제여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가정에 대해서는 뭐 관심도 없어요. 무책임하죠. 그저 주색 잡기를 하면서 놀고 먹고 그러다 보니 집안에 그나마 있던 돈들을, 재산을 모두 다 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반면에 이 이춘풍의 처는요, 반대적인 성향이야.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면서 동시에 가정의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남편이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을 했지만 품팔이를 해서까지라도 뭐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여자가. 그러니 품팔이를 해서까지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집안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가서 그냥 잘 살았으면 됐을 것을 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아유, 남자가 이렇게 집에서 이게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빚까지 내서 나랏돈까지를 빌려가지고요, 평양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 내가 장사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겠다라고 하면서 평양 가서 장사를 하러 갑니다. 중요한 건 그걸 빚내서 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 뭐 장사든 사업이든 얘들 있는 돈으로 해야지. 빚냈다가 잘못되면 이게 빚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갔더니 거기에 기생 추월이라고 하고, 추월이라는 기생이 있는데, 어머, 추월이에게 완전히 쏙 빠져서요, 추월이한테 돈을 다 뺏기죠.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추월이를 보고는 싶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추월이네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 상황을 부인이 들어요. 야, 이거 남편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 얘들아. 사실 이럴 때 좀 버려줘야 되는데, 남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해결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비장이라고 하는, 비장은 원래 얘들아 직책명이에요. 이 당시에 왜 감사라고 해서 좀 높은 직책이 있다면 그 밑에서 있는 직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책이 있고 높은 직책인데, 어떤 이 감사를 부탁을 해서 자기한테 비장으로서, 이거는 직책명이야, 비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변장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남장을 합니다. 남장을 한 상태로 이제 평양으로 찾아가서, 직책이 있다 보니까 이들한테 물론 거짓이지만 이제 어떤 관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돼서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잡아들여라, 그들을. 누구하고 누구냐면 이춘풍하고 추월이를 잡아들여라 라고 해서 이춘풍도 혼내고 추월이는 더더욱 혼내고 매질을 하면서, 왜냐면 맺힌 한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러다 보니까 비장으로서의 역할을 인척하면서 혼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들을 징벌하고요. 징벌한 후에 결국은 추월이한테, 우리 지문이 그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내놔라 했다. 추월이가 처음에는 발뺌을 하거든. 근데 어쨌든 뭐 매 장사 있으니까 무섭게 호령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돈을 찾죠. 그 돈을 본인이 찾은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이춘풍한테 줘라라고 해서 이춘풍이 그거를 찾아서, 근데 이춘풍 입장에서는 비장으로 변장을 한 거기 때문에 부인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찾았어. 그러면 집에 와서 사실은 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추월이한테 좀 빠져서 잘못했지. 잘못했는데 근데 그거를 또 비장이 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찾아줬네, 이래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말이야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왔어. 봐봐, 나 이렇게 돈 버는 남자야 라고 하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허세 여전하지? 그랬더니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놔둬선 안 되겠네. 그래서 다시 비장으로 변장을 한 후 비판을 합니다. 네가 뭔데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함부로 해도 그래서 우리 지문은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왜 강제로 되게 뭐라고 초라하게 남자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야,
비장이 나였잖아. 그걸 못 알아보나? 그러니 이 남편이 아이고 내가 뭐 못 알아봤을 것 같아. 알아봤지만 그냥 아는 척 안 했을 뿐이고 라고 얘기하지만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결국은 끝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그렇지만 결국은 맨 마지막에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정신 차리고 개과천선을 하죠. 개과천선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화목하게 잘 지낸다라는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막 줄거리가 어렵거나 하지 않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왜 중간중간 얘기해 줬지만 지문을 읽어보면 더욱 느껴져요. 아니 내가 잠깐만 내가 몰랐진 않았지 알았지만 뭐 이런 표현들부터 출발을 해서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남자가 초라하게도 되고 그 다음에 되게 뭐 우스꽝스러운 면모를 보이거든. 그렇다는 소리는 내가 이게 왜 하는지 알지? 어쨌든 남성 중심의 본의의 허세를 부리는 것, 풍자를 하는 풍자적인 특징도 있지만 그런 풍자를 하기 위해서 매우 우스꽝스럽게 인물이 희화화한다. 즉 해학적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이거든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잖아. 풍자적입니다. 해학적입니다. 이거 내가 꼭 안 써도 머릿속에 기억하거나 싫으면 쓸 거지? 쓰고 있는 거지? 자, 풍자적, 해학적인 판소리계 소설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조금만 이동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제가 중요한 부분 필기해 가면서 이제 한 번만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앞부분 조금 읽어봅니다. 비장이, 자, 이 비장 인물 나왔으니까 비장이라고 하는 인물에다 박스 치지만 이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밑에다가 쓰셔야죠. 춘풍의 처다라고 쓰셔야죠. 춘풍의 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미소하고 처소로 돌아와서 수의로에 분부하여 춘풍이를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자 춘풍이 잡아와라 라고 한 거죠. 물론 춘풍이가 자기가 부인인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이놈 너 들어라. 네가 춘풍이냐. 너는 웬 놈으로 막중한 나랏돈 호조돈을 빌려 쓰고 그러니까 돈 빌려서 간 거거든. 평양 장사 내려와서 평양에서 장사하겠다더니 4, 5년이 지나가도 1푼 상납 아니하길로 그러니까 한 푼도 이제 갚지 못한 거죠. 그러니 호조에서 공문을 내려서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거늘 너는 죽기를 사양치 말라. 아까 내가 너 죽이러 왔다. 그래서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문이 내려왔어 라고 얘기하는 이 공문은요. 자 EBS 표현 들어갑니다. 자 EBS에서 뭐라고 했냐면 춘풍이를 잡아들이는 근거로 사용됐다 이 표현 썼어요. 맞죠? 호주에서 공문을 내렸거든. 내가 그래서 너 지금 불러서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잡아들이는 근거로 사용한 거 맞죠? 공문에 써 있으니까. 라고 하니까 사령에게 호령해서 각별히 매우 쳐라 라고 하니 사령이 매를 들고 10여 대를 중장하니 춘풍의 약한 다리에서 유혈이 낭자한지라 이런 표현. 굳이 춘풍의 다리에서 유혈이 낭자한지라 그래도 되잖아. 굳이 춘풍의 약한 다리에서 라고 얘기를 표현한다는 것은 뭐 남성미라고 느껴지지 않네요. 그쵸? 이런 부분도 또한 약간의 해학적, 그러니까 인물을 좀 바보처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표현. 비장이 내려다보고 또 치려고 하다가 혼잣말로 차마 못 치겠다. 남편이잖아, 얘들아. 그래도 애정은 있는 거죠. 그러니 치려고 하다 아휴 차마 못 치겠네 이런 표현. 판소리계 소설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인 해학성이 깔려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부분 나옵니다. 하고 사령을 불러서 너 매 잡아라. 제가 매 들고 있어라. 그러니까 때리는 매. 춘풍아 너 들어라. 그 돈은 다 어찌하였느냐. 투전을 하였느냐. 돈 쓴 곳을 바로 아래어라 하니까 춘풍이 형태를 위해서 아래기를 소인이 자 자신을 낮출 때 하는 표현이에요. 자 소인에다 박스를 치고 이게 이춘풍이야 라고 쓸 거지 얘들아. 쓰시고 이춘풍이 자신을 낮췄다는 건 그나마 직책이 있는 비장에게 말을 하니까 낮춘 거고요. 즉 비장이 자신의 처인지 모르고 있다는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소인이 호조돈을 내어 쓰고 평양에 내려와서 내 집 주인 추월이와 1년을 함께 놀고 나니 자 추월에다 박스를 치시고요. 새로운 인물 추월 나왔습니다. 자 추월에게 그런데 내 집 주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추월 밑에 빠져서 밑에서 머슴 생활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내 집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1년을 함께 놀고 나니 한 푼도 없어지고 다 돈을 탕진한 거죠. 추월이한테.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리님 부모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옵소서. 비장이 본래 추월이라고 하면 원수 같지 않은 중에 원수 같죠.
남편 돈 뺏었고 남편과 바람 폈고 그렇죠. 이 말을 듣고 이를 갈고 호령이 사령에게 분부하기를 가서 그녀 잡아 오너라 라고 해서 이제 데려옵니다. 왔지만 처음에는 그로부터 둘레 여섯 여덟 10줄 내려올게요. 처음에는 그 네 죄를 네가 아느냐 뭐 항상 그렇듯이 라고 했더니 춘풍이 가져온 돈 소녀가 어찌하옵니까? 아니 그거 춘풍이 가져온 돈이고 제가 뭐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처음에는 이래요. 몇 대 맞았거든. 근데도 이래요. 그렇지만 그 뒤에 아주 호령을 합니다. 비장이 이 말을 듣고 성을 내어 분부하되 여담절각이라 하는 말을 네가 아느냐. 자, 여담절각을 꼭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제가 뜻풀이 잠깐만 하고 갈게요. 자, 여담절각이라는 말을 네가 아느냐라고 얘기한 이유 여가 너 여자거든요. 네 담 때문에 절각 소의 그 뿔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부러졌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담이 있었던 거야. 남의 집 담이. 근데 내가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그 담에 이렇게 부딪힌 거죠. 그래서 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누구 잘못이야? 담의 잘못이야. 길을 잘못 간 소의 잘못이야. 담이야 원래 있는 거고 그치? 길을 잘못 간 소의 잘못이잖아. 근데도 자기 잘못 아닌 것이냐 남한테 핑계를 전가 뒤집어 씌우면서 할 때 야, 네 담 때문에 우리 소 뿔 부러졌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에게 핑계 삼아 뒤집어 씌우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담절각이라는 말을 네가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가 마치 지금 여담절각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남한테 춘풍이 잘못이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네가 뺏어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불같은 호줬돈을 영문이 물어주라. 그러니까 누가 물어주냐. 그러니까 네가 물어줘라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너무 무서우니 자 오른쪽 지문 국법도 엄숙하고 관령도 지엄하고 나리님 분부도 어마우니 춘풍이 가져온 돈을 영문 분부대로 소녀가 바치리다. 그러니까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비장이 호조에서 공문 놓아서 너를 빨리 죽이라 하였으되 네 죄를 네가 알고 모두 돈을 바치겠다고 하니 너를 살려주거니와. 그러니 얘를 살려주겠다라고 한 것은 돈을 다 주겠다라고 해서 살려준 거예요. 자, 여기를 강조한 이유 아시죠? 문제를 미리 풀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 뒤에 잠깐만 넘겨볼까요? 24번을 봐주시면 24번의 5번 선지와 같은 문제를 풀 때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춘풍의 아내가 추월을 비장의 권위로 벌하긴 했지만 때렸어요. 하지만 결국 풀어주는 것은 철없는 남성을 성장으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하기는 했거든요. 이 추월이 때문에 뭔가 계기가 되긴 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배려야? 선생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배려일 수 있죠. 왜냐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남편이 결국은 성장하게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안 된다. 항상 그 부분을 가라. 그러니 얘를 풀어준 것은 배려 때문인지 아닌지를 그 부분 가서 확인해라. 이러는 거 잊지 않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내가 너를 풀어준 건 돈을 바치겠다고 하니까. 돈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풀어주는 거지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5번 선지는 틀렸다. 요거 찾는 연습하라는 거 잊지 마세요. 문제 풀 때는 항상 국어의 모든 문제는 지문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됐죠? 하면서 10일 말미를 주옵시며 5천냥을 바치리다 라고 하니 다짐을 써서 올리거늘 그제야 비장이 춘풍이와 추월이를 형틀에서 내려놓고 자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둘을 때렸어요. 그러니 형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EBS에서 얘기합니다. 춘풍이와 추월이를 응징하는 도구이다. 네, 맞죠. 둘 다 여기서 맞았거든요. EBS 표현 그냥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자 이제 라지 A 들어가 볼게요. 자 라지 A를 와보니 자 라지 A 저 읽을 거예요. 자 라지 A를 와보니까 또 와서 허세를 부리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허세를 막기 위해서 또 비장 차림으로 다시 아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계 비장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회계 비장은 당연히 아내 춘풍의 처지요.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되게 무난하라되 나 찾아오라 그랬잖아. 그런데 소식이 없기로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에 박승지 댁에 가서 술을 먹고 대치하여서 종일 놀다가 호련이 네가 왔다는 말을 듣고 내가 직접 찾아왔으니까 흰죽이나 대령해라. 그러니까 너 나 찾아오니까 안 와가지고 너 왔다며? 그래서 내가 왔어 라고 하니
춘풍이 제 지어미를 아무리 찾은들 있을소가. 자,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자, 제 지어미에다 박스 치시고 보통 부인, 아내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거기 제 지어미는 춘풍의 철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 밑줄 그으세요. 아무리 찾은들 있을소가. 자, 아무리 찾은들 있겠어요? 없죠. 이 말 누가 했어? 아무리 찾은들 있겠어? 왜? 지금 비장 변장을 하고 비장이 와 있으니 부인이 따로 있을 리가 있나? 이게 말이 돼? 없는 게 당연하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이거 누구 대사? 서술자 대사. 그러니까 이런 거 서술자 개입, 편제자적 논평 부분인 겁니다. 있겠는가? 없지 당연히.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손수 죽을 쓰려고 죽사를 내어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 빗장이 후령하되 네 치어미는 어디 가고 내게서 내외를 하느냐. 얼른 와서 인사를 안 하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립던 차에 가소를 만나서 우리들이 잠이나 자볼까 했는데 아내는 간데없고 비장은 저렇게 호령을 치니 정말 무감해하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회계 비장이 내다보니 춘풍의 죽쓰는 모양이 우습고도 볼만하다. 아주 그냥 깨소금인 거죠. 그제야 죽상을 드리고는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지 하다가 춘풍에게 상제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평양 가명 추월의 집에서 사환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머슴, 종으로 있을 때에 다 깨진 헌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뜰 아래서 서서 되는 대로 먹던 일, 그러니까 과거에 수치당하던 일을 일부러 언급하는 거지. 그래야 이 아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너도 옛날에 그러던 애 아니야. 그거 생각하고 라고 하면서 과거의 처지를, 그러니 춘풍이, 자 EBS 표현입니다. 춘풍이 과거에 돈을 탕진해서 몰락했던 현실을 드러내는 소재가 헌사발이죠. 그러니까 이때 돈 다 빠지고 머슴 하면서 헌사발에다가 밥 대충 국물어서 숟가락 없이 후루후루 이렇게 마시던 그걸 도리어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처지를 언급하면서, 자 EBS 표현 써드릴게요. 자 EBS 요 라지 A 부분에는 과거의 춘풍의 처지를 언급했죠. 너 과거에 그렇게 먹던 일 있잖아.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이거 죽도 먹어. 나 먹기 싫다. 라고 하면서 언급하며 일부러 위협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 내가 뭐 그렇게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 있었었지. 그거를 돈을 찾아준 게 우리 비장님이시지. 그러니까 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누구나 계속 되살려줘야 내가 뭘 잘못했고 무슨 도움을 받는지 기억을 하죠. 라고 하니까 정말 그 와중에도요, 부인 볼까봐 몰래 흘끔거리면서 먹는 이런 모습, 이런 해학적 인물의 희화화 안 써드려도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쓰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아이고 정말 안목이 그다지 무도한가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아니 내 부인 얼굴도 못 알아봐. 아무리 내가 변장했지만 라고 했더니 아이고 이왕에 내가 이미 자넨 줄 알았지만 의사 보려고 그래. 네가 뭐라고 하나 네 그냥 그러려고 그냥 해봤지 뭐 이런 변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맨 마지막 보시면 아시지만 화목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작품이에요. 자, 판소리기 소설은 해학적이고 풍자적이다, 인물을 희화한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부정적 인물이기에 그런 희화화는 춘풍이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춘풍의 성격, 처의 성격, 그리고 줄거리까지만 해두시면 이 작품은 어차피 소설은 줄거리에 초점 맞출 거거든요. 그러니 어렵지 않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24번과 같은 문제, 항상 내 생각 아니고 지문을 찾는다 잊지 말고 문제풀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작품도 마무리할게요.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